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최영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대박이다님, 20억 목표님, 10억을 향해서님, 네, 오늘도 승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스파크 박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자, 볼까요? 이소님하고 윤술님 어서 오시고요. 차우정님, 자유로운 영어님, 고무고무님, 레몬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네,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자, 12월 2일, 자, 수요일 저녁방송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네, 바로 시작할게요. 요즘에 이제 연말연시, 이제 네, 연말에 이제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방송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12월달 특징인데 뭐냐면, 12월달 되면은 방송을 듣는 분들이 좀 줄어듭니다. 시청자 수도 좀 많이 줄어들고, 왜냐면, 뭐 코로나 때문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연말 모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말에 개인들이 많이 바쁘시죠, 그죠? 네, 이쪽은 일본도 늦게 찍으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앞으로님하고 네, 체리브라서님, 후니엄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연말에는 이제 모임들이 많으시니까 아무튼 뭐 참고해서 이렇게 주식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이제 이 얘기부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연말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약간 떠요. 왜 뜨냐면 그 뭐 11월 달 뭐 가을 겨울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기분이 좀 다운되는 것도 있지만 좀 바쁘거든요. 또 한 해를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임도 많고 그래서 신경 쓸 것도 많고 돈 쓸 때도 많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약간 뜨기 때문에 세력은 또 이걸 이용해서 증시를 올려버리죠. 그렇죠? 바닥을 찍는 척도 하지만 또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뜹니다. 그래서 주식에 집중을 안 해요.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서 여러분들은 더 집중하시고 더 신경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들을 지금도 낼 수 있겠지만 특히 내년 초에 많이 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릴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내일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네. 한 달 뒤에, 2달 뒤에 3개월 뒤에 내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항상 그걸 생각하고 하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이제 말씀들 뭐 이런 강의들도 잘 들으시고 물론 내일도 이제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죠? 한 달, 2달 뒤를 내다보고 드리는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잘 참고해서 좋은 수익으로 잘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볼까요?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 할 거냐면 대선 테마주를 크게 보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제목을 달고 문자를 보내요. 오늘 이런 얘기 할 거다. 저녁 방송 할 거니까 들어오셔라 그러면 평상시에 한 100명 들어왔다 그러면 한 200명까지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별로 안 들어와요. 이 정도 제목이면은 막 그 방송 시작 전부터 이게 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안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연말이라 네, 마음이 떠서 그래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항상 기회 없고 그쵸? 네, 조만간 급등 나왔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크게 보고 이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지수 뭐 잠깐 얘기할 거고요. 지수 얘기 잠깐 해드리고 바로 그냥 네, 대선주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지수부터 얘기를 하죠. 한 5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지수 얘기는. 네. 일단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늘 급등했죠, 그죠? 오늘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주가를 뽑았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저희 방 보유 종목입니다. 보시면 저희 방 대형주 하거든요. SK하이닉스 지금 이제 저희 방에 이제 중장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홀딩하고 계신데 수익이 굉장히 좋겠죠, 그죠? 매수를 요런 데서 매수한 가격대가 어디냐면 요 자리입니다. 8만원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 가격대가 여기니까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SK하이닉스가 8% 급등하면서 이거는 뭐 거의 뭐 개별주로 따지면은 상한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시원하게 뽑으면서 급등 마감했고 신고가 마감했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SK하이닉스랑 같이 가는 주식인데 그것도 이제 신고가가 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뜨겁게 호응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 덕분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시원하게 급등했습니다. 1.58%. 이틀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었죠. 월요일 날 뜬금없이, 그죠?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6%까지 급락했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 네, 그렇죠? 네.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더 좋다 그랬는데 떨어지진 않고 올라갔어요. SK 하이닉스의 영향이 크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잠깐만요. 네. 삼성전자는 그냥 2%대 소폭 상승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오늘 원래 코스피가 저렇게 급등하면 코스닥이 하락해야 되는데, 그치, 하락하거나 뭐 거의 못 가야 되는데 오늘은 좀 달랐죠, 그죠? 코스닥 지수가 오늘 0.9%, 1% 가까이 이제 급등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899.34에 끝났죠. 네, 900을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죠? 네, 900포인트에서 조금 모자르게 해서 끝났어요. 잘 끝났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아, 그래요? 예. 잠시만요. 지금 잘 보이세요? 네. 광양님도 어서 오시고요. 불타오르네님, 바닥불님. 네네. 이분들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잘 보이시죠? 네네. 네네네. 네. 하늘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신한동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올라왔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죠. 이게 코스닥 지수가 앞에 보면 전고점이죠, 그죠? 네, 9월달에 찍어놨던 고점이 있었고 10월달에 반등 나오다가 만들었던 고점, 뭐 턱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런 게 있었죠. 바로 여기와 여기가 있었는데 주가가 급락했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이게 반등이죠, 그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사람들이, 특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어떤 걱정들을 많이 하냐면,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걸릴 거야, 올라가다가 이 자리에서 걸릴 거야, 이런 걱정들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를 한번 해드린 거죠. 우리 회원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제가 어제 했던 얘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 얘기였죠. 여기 실제 저항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여기에서 여기 올라오다가 막 걸려가지고 아마 버벅버벅 됐었죠. 거래도 터지고. 그런데 최고점이 여기거든요. 여기 905포인트인가 그래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죠? 다시 보세요. 네. 여기가 고점인데 그냥 지금 무시하면서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락을 시작했는데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저항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쵸? 저항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지수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셔라. 왜 그렇게 겁을 내시느냐. 지금은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그냥 뜰채 갖다 뜨면 된다. 급등주들이 그만큼 밑에 많이 대기하고 있다 그랬었죠. 종목들이 조금 지루하게 움직여도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셔라. 이왕이면 단기 매매도 좋은 수익을 주겠지만 단기 매매보다는 스윙을 하시고, 스윙을 좋아한다 그러면 약간 중기도 좀 해보셔라. 그런 말씀들 많이 드리잖아요. 왜요? 누적 수익이 큰 수익들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종목 뭐 추천받았는데 3일 일주일 딱 기다려봤는데 안 간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종목을 샀는데 뭐 한 3, 4일 기다려봤더니 안 간다. 그거를 답답해 하시면 평생 큰 돈 못 벌거든요. 12월 달에 주식 털리는 사람 대부분이 그거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 몇 달씩 가져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도 못 견딥니다. 그런 분들은 큰 돈 절대로 못 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과 좋은 전략과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해도, 그쵸? 네, 못해요. 아무리 붙잡고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본인이 못 견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네. 그런 분들을 지금 터는 장이에요. 증시가 근본적으로 이런 급락이 안 나오죠? 그냥 올라가다가 덜컹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맞죠? 네. 제 방송은 초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 잘 안 들어요. 왜냐면 제가 무료 종목 추천도 안 하죠. 그리고 단타 치시는 분들 좀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심기를 건드리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단타 치는 분들 막 욕하거나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그쵸? 네. 단타 치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조금만 들고 가보세요. 그거거든요. 조금만 들고 가봐라. 그 얘기를 그분들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분들은 제 방송을 싫어하는 거예요. 네. 웬만하면 하루만 더 가져가봐라. 그분들 굉장히 그거 싫어합니다. 이해되시죠? 제 방송 듣는 분들은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스윙이나 스윙 정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요. 그분들 이제 위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아무튼 지수가 열심히 오늘도 가고 있죠, 그죠? 제가 2달 전인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었나요? 이 정도에서 여기도 그랬었고, 지금 빨리 주식을 사셔라. 지금 주식 안 사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소외당한다고. 진짜 무서운 거는 조정이 왔을 때 그게 아니라, 조정이 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상승장에 소외당하는 거 있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기분 어떠세요? 소외당한 기분 드시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전고점을 제끼고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쵸? 네. 근데 매집을 잘 해놓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 그럼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드시다면 그 이유는 이제 급등할 때가 다 돼서 그런 거다. 근데 종목 하나도 없고, 그쵸? 계좌는 마이너스고, 현금만 좀 있고, 근데 힘들어요. 그분들은 지수가 또 올라가고 종목도 올라가면 그분들은 더 힘들어져요. 왜요? 한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들고 있는 것도 없고. 그게 상승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겁니다. 네. 손실 피하시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손실을 피하려고 하면 손실이 더 나요. 수익 내려고 너무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러면 수익이 아니라 손실만 나요. 근데 소외 안 당하려고 발버둥 치셔야 돼요. 소외당하면 끝이에요. 네. 아셨죠? 네. 소외를 안 당하려고 여러분들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간단하죠. 그 문제는 간단해요. 왜요? 그냥 매주된 종목을 들고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소외 안 당해요. 그렇죠? 수익을 많이 내느냐 좀 적게 내느냐 그 차이지 절대로 소외 안 당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요. 매집하시라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지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열심히 지수는 달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종목 얘기할 건데, 종목 테마주 얘기죠. 네. 대선주 좋아하세요? 네. 오늘은 딱 번호 딱 한 번만 찍어보라고 할 테니까 지금 최대한 찍으세요. 나 대선주 관심 있다. 7번. 네. 오늘은 번호 찍으라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찍으세요. 창토님이 제일 뜨겁게 찍었네요. 네. 나는 대선주 정치 테마주 관심 있다. 7번 찍으세요. 관심들 있으시죠? 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많이 찍어주셨으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뭐 공부건, 뭐건 간에, 그죠? 주식이건, 투자건, 네, 인간관계건, 네, 사회생활이건, 잘하고 싶으면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쵸? 네. 근데, 뭐, 진짜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얼마나 좋은 조언을 많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잘하는 사람들한테 왜 물어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쵸? 그분들이 잘 아시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 경험, 그게 뭘까요?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그렇죠. 그게 그분들의 역사 아니에요? 과거, 그쵸? 네. 그런 경험을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책을 많이 보는 이유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네. 옛날에 농업 시대 있죠? 네. 농업이 이제 그 산업의 근본일 때 왜 그 어르신들을 그렇게 직업정성을 모셨는 줄 아세요? 그분들이 말 그대로 이제 노하우, 그게 그분들한테 다 있었거든요. 그죠? 일상생활부터, 네. 생활 전반적인 것부터 이제 농업일까지 그분들 따라올 게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더 어르신들을 더 이렇게 잘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세상이 좀 많이 좀 타락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면서 시작을 하느냐? 주식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거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새로운 게 별로 없고 옛날에 나왔던 거 재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나이 이런 거 떠나서, 그죠? 성별, 나이, 뭐 학벌 이런 거 떠나서 경험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돼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성공도 많이 해봤겠지만 실수나 실패도 많이 해봤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나 실패를 이제 거듭한 후에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더 좋겠죠. 아무튼 이제 주식도 그 과거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선주를 내가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겠어요? 대선주의 역사에 대해서 알면 되겠죠. 그렇죠? 대선주가 과거에 어떻게 갔는지,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 다음 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이 대선주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잘 안 납니다. 개별주, 테마주 중에서 가장 드세게 가는 게 대선주예요. 바이오주가 되게 거칠게 움직이죠. 막 상한가도 나왔다가 막 하한가도 나왔다가 막 복잡하게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하면서 하죠. 그런 바이오주의 그 난이도가 10이라면 대선주는 한 500 정도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대선주가 막 거칠게 움직이는 그거를 난이도라고 하면 그 난이도가 10이다? 그럼 대선주는 500. 네. 약간 과장된 것도 있지만 500 정도 보시면 돼요. 그만큼 아주 그냥 거칠게 가요. 그래서 대선주를 개인 또 대선주 대신에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납니다. 수익이 많이 나는데 왜 사람들이 왜 수익을 못 낼까? 잘 안 나요. 대선주를 큰 수익 내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이제 주식 광고하는 그런 이제 뉴스나 아니면 사이트나 이런 데가 있죠, 그죠? 특히 저기 증권 증권 HTS 보면은 뭐 추천했는데 뭐 1000몇 프로 났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 진짜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추천해서 한 1000%, 2000% 났다. 그런 광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을 잘 보면 대부분 바이오주예요. 바이오 갖고 그랬대요. 근데 대선주 가지고 그만큼 수익 냈다는 광고 기사는 별로 없습니다. 재밌죠? 대선주가 되게 잘 가거든요. 근데 대선주로 수익 냈다고 광고하는 그거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찌라시 돌리는 이제 그런 쪽에서도 대선주는 공략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만큼 까칠한 게 대선주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 수익을 못 내느냐, 그냥 까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까칠한 것도요, 계속 이렇게 파보면요, 그 과거를 파보면 특정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최근에 그냥 한두 가지 기법 있죠? 차트 보는 기법, 그거 배워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그 지지율 조사 있죠? 그런 거 보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고생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윤석열 씨가 이제 직무배제 이제 그게 이제 풀려서, 그죠? 어제 오후 늦게 거의 저녁 다 돼가지고 그 검찰청으로 출근했다고 하죠. 그 뉴스가 나오니까 시간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관련주가 대거 급등했죠. 근데 오늘 아침에 어땠어요? 시초가만 띄우고 안 가죠. 근데 아예 안 갔나요? 장중에 또 들었어요. 끝날 때는 다 내려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저는 저거 알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수도 없이 겪어봤기 때문에 안다니까요. 아, 내일 아침에 시초가만 띄우고 눌렀다가 장중에 한번 움직이겠네? 대충 알아요. 왜요? 경험이에요. 경험. 네. 양봉도 많이 만나봤지만 음봉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 음봉도 많이 맞아봤어요. 혼자서 할 때. 네. 음봉도 많이 맞아보고 그랬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대충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일부를 오늘 해드리려고 해요. 왜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당신은 지금 당장 우리가 수익 날 종목이나 주지 뭐 그렇게 옛날 얘기를 하느냐. 답답해 죽겠네.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누가 그런 얘기 할까요? 지나가다가 어디서 저기 무슨 표인봉 닮은 사람이 이렇게, 표인봉 씨 아시죠? 표인봉 닮은 사람이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는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종목이나 한번 얻어볼까 싶었는데 자꾸 옛날 얘기만 하니까 듣다가 승질내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지금 나가세요. 왜요? 종목 추천은 안 할 거거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시든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남아서 이렇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타오르는 님이 반응을 보이시는군요. 네. 그쵸? 네. 자, 보세요. 서론이 길었죠? 네. 원래 그래요. 네. 제가 중요한 얘기 할 때는 서론이 좀 길어요. 네. 제가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장황하게 얘기를 해드린 다음에 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 할 때는 서론이 기니까 네. 다음에 방송 들으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근데 이 테마주를 잘 알려면, 그 대선 테마주를 잘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 된다. 그쵸? 근데 왜 알아야 되느냐? 과거가 다 달라요. 이 얘기는 뭔 얘기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선 테마주가, 물론 이제 경험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대선 테마주는, 뭐 예를 들면, 선거 끝날 때까지 가져가면 된다. 아니요? 안 그래요. 얘기해 볼게요. 그냥 선거 끝날 때까지 가져가면 된다? 그건 언제였냐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그게 가능했었어요. 지금은요. 먹히지도 않아요. 그게 언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된 게 2007년이에요. 13년 전 거, 13년 전 거.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과거에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이화공영이 어떤 종목이냐면 차트 잘 보이시죠? 네. 이건 사이전자고요. 잠깐만요. 이화공영이 옛날에 그 4대강, 그죠? 4대강 테마주였는데 여기 보시면 차트가 어마어마하죠. 네. 파동이 3개였는데 처음에 이렇게 갔었어요. 쫙 1,000원에서 3,000원까지. 그리고 한 달 쉬다가 그 다음에 10,000원까지 갔고요. 이게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5,000원까지.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1,000원에서 25,000원까지 갔어요. 어마어마했죠. 25배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고점 찍은 날이 언제냐? 대통령 선거 전날입니다. 12월 7일. 이게 뭐예요? 그랬어요. 그때는 대통령 선거 전날까지 가져가면 됐었어요. 이게 13년 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예요? 2012년.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어땠냐면 그 당시에 아가방 컴퍼니가 우두머리였거든요. 아가방 컴퍼니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 아가방 컴퍼니의 고점이 언제냐? 재밌어요. 언제일까요? 2012년 1월 3일이죠. 네? 선거는 언제 있었게요? 언제 있었을까요? 2012년? 글씨 잘 안 써지는 거냐? 선거는 언제 있었냐면 2012년 12월 달에 있었어요. 고점은 1월 달이었어요. 대신에 딴 게 왔겠죠. 이명박 대통령 때는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작년에 물려가지고 그냥 전사했어요. 근데 요즘에도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이화공영 갔을 때 있죠. 그거 스타일로 대손자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무조건 가져가면 된대요. 빨리 그 환상에서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법, 네, 10년 전에 폐기된 기법입니다. 근데 모르죠. 또 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2007년까지는 대부분 그렇게 갔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10년도 더 된 걸 갖다가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50대 남성분들, 50대 여성 남성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옛날 스타일로 하려고 하세요. 어딘가에서 그걸 배우신 거예요. 선거가 2022년 3월인데 그때까지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종목들이 바뀌어요. 가기는 가는데 종목들이 바뀌어서 가요. 한 10번도 더 바뀔걸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 종목 들고 무조건 밀어붙인다 그러면 수익이 났는데 못 챙기는 이제 그런 불상사가 생기겠죠? 맞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 중에 딱 하나만 얘기한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많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다른 얘기 할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 12월 초인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뜰채 갖다 그냥 뜨면 된다 그랬죠? 그 낚시에 비유한 거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비유를 들면 자동차 그 경주 있죠. 이렇게 영화 보면은 그 무슨 F1 그 자동차 경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주용 자동차. 자동차 경주할 때 보면 출발선에 서서 다 뭐예요? 이렇게 악셀레이터를 이렇게 뭐 밟으면서 괭을 내면서 출발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죠. 신호 떨어지자마자 바로 치고 나가려고. 네. 종목들이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좀 졸릴 거예요. 얘네들이 가긴 갈까? 아, 이거 왜 이럴까? 네. 답답하시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자동차, 그 경주 이제 출발 신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동차들로 보여요. 네? 엔진에서 왕왕 소리 나는 거 있죠? 네. 영화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 중에 그 자동차들 중에 하나가 대선 테마주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한 5개월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얼마 안 남았고 대통령 선거 있죠? 대통령 선거 보면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2022년 3월달이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보면은 뭐 임기 초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지지율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죠? 네, 근데 실제로 대통령 선거는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1년 4개월 금방 가요, 그죠? 네. 자, 보세요. 대선주를 잘 하시려면 크게 볼 줄 아셔야 돼요. 크게. 오늘은 이제 이거에 포커스 맞춰서 얘기할 건데, 대선주를 잘 하려면 이제 크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윤석열주 얘기했었지만, 그냥 어제도 미리 얘기했지만, 오늘 하루만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오늘 하루만 생각해서는 수익이 안 나요. 대선주를 이제 크게 볼 줄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전에 이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과거를 연구하는 거죠. 자, 근데 과거를 연구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화공영 딱 하나만 보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어느 특정 하나만 보고서 모든 게 다 대선 테마주가 그렇게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요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략하고자 하는 그 테마주가 어떤 유형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이게 지금부터가 핵심이거든요. 어떤 유형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유형이냐?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낙연 씨 주를 공략하고 싶어요. 자, 저는 정치인들을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제가 좀 나쁘게 얘기하거나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정치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여러분도 뭐 그러신 분들 많겠지만 전반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보수건 뭐 여당이건 뭐 비슷비슷합니다. 네. 자, 보세요. 이낙연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낙연 씨 테마주가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오래된 테마주인가요? 아니면 요번에 새롭게 가는 테마주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테마주를 분석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오래된 테마인가? 아니면 대선주면 이게 오래된 인물인가? 아니면 이 종목이 오래된 종목인가?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연식이 어떻게 됐는지, 오래됐는지, 아니면 한 번도 세력이 올린 적이 없는 테마인가?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던 대선 테마주인가? 종목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그 유형에 맞게, 예, 요연이 고맙습니다. 네. 그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파크방님이 이효님이었군요. 어서오세요. 네. 아셨죠? 네. 이걸 먼저 이제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낙연 씨는 어때요? 이낙연 씨는 새로운 테마인가요? 새로운 인물인가요? 새로운 종목인가요? 아니면 오래된 테마, 종목, 인물인가요? 생각해보세요. 답 나왔잖아요. 새로운 인물인가요? 아니죠. 오래되신 인물이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회, 정치,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 대선, 테마주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선알미님을 볼까요? 남선알미님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급등을 했었는지 보시면 되겠죠. 남선알미님이 이낙연주로 급등한 게 재작년 11월 달부터입니다. 벌써 만으로 2년이고요. 2년 넘었네요. 그죠? 횟수로 3년이에요. 3년이라 했어요. 3년이라. 그리고 급등한 게 여러 번이죠. 그럼 뭐예요? 빨갛잖아요. 남선알미님이 끝났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테마주는 낡은 테마주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셨는데 한 3, 4년 지난 거예요. 3, 4년 지났다고. 풍선으로 따지면 한 3, 4년 동안 계속 불었다가 났다가 불었다가 났다 했어요. 나중에 그 풍선이 얼마나 너덜너덜하겠어요. 제가 상상을 잘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풍선을 3년 동안 불었다 놨다 계속했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풍선이 지금 얼마나 늘어져 있겠냐 이거예요. 탄력도 없고.
그쵸? 거래량은 뭐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데 떨어지잖아요. 뭐예요? 제가 오늘 회원들한테 그렇게 비유했거든요. 차가 오래되면 기름을 많이 먹죠. 요즘 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 차는 더 그랬잖아요. 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연비가 떨어지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처음에는 거래량 조금만, 새 차일 때는 거래량 조금만 있어도 그냥 후 날아갔어요. 좀만요. 살짝만 톡 치면 쭉쭉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거리 이만큼 실어줘도 그냥 그래요. 연비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서원 같은 것도 있겠죠. 그죠? 서원이 이제 뒤에서 많이 간 이제 이낙연 씨 테마주인데 지금 어때요? 많이 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새로운 테마주는 아니고 낡은 거죠.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면 올드보이죠. 그쵸?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씨 건 어떨까요? 이재명 씨 건요, 이낙연 씨 거보다 더 오래됐어요. 더 오래됐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프리엠스인데, 예전에 그 탄핵 얘기 나왔을 때 있죠? 탄핵. 그게 언제예요? 2017년? 아니 2016년 말? 그때였죠? 그때 하는 적 있죠? 이거 이재명 씨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때 이재명 씨가 말을 굉장히, 어떤 분은 시원하게 해서 사이다라고 했지만 어떤 분은 막말을 많이 했다고, 막말을 뭐 함부로 했다라고 이제 표현하신 분도 계시죠. 근데 아무튼 그때 말을 아무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지지율이 올랐죠. 탄핵당하고 전 대통령 탄핵당하고 선거가 치러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기대감에 이게 급등을 했었어요. 이재명 주죠. 3년 정도 쉬었다가 요번에 한번 또 간 거예요. 이재명 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재명 씨는 이낙연 씨보다 더 오래된 인물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뭐 앞에 있었던 유력 대권 후보들이 사라졌죠. 대표적인 김경수 씨라든지 지금 뭐 법원에서 뭐 판결받고 있지만, 재판받고 있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인물이 이제 이재명, 박원순 씨도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씨밖에 거의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문, 친문 뭐 그래가지고 가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두 분의 특징이 뭐예요? 이 두 분이 뭐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테마주만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네.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이분들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옛날에 막 그 안철수 씨가 TV에 나가 거기 정치 한다고 했을 때는 막 대단했었어요. 막. 네. 그때 20대 친구들은 다 그냥 안철수 씨 찍는다 그랬었고, 네. 안철수 씨가 이제 대선 이제 출마 안 하고 이제 문재인 씨한테 그때, 네. 그때 이제 양보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문재인 씨였죠. 네. 지금 대통령이지만. 네. 그때 양보한다고 했을 때 기자분이 막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막. 그때 안철수 씨가 대단했었죠. 지금 어때요? 지금은 지지율도 거의 안 나오시죠. 그렇죠? 네. 이게 뭐예요? 제일 오래된 분이 그분이에요. 10년 됐거든요. 2011년도부터 그게 갔으니까 종목들이 10년 됐어요. 안 가잖아요. 뭐 고인이 된 박원순 씨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서울시장 나올 때 그때 이후로는 테마주가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네.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네. 지금 이낙연 씨하고 안철수 씨하고 이재명 씨 테마주들은 특징이 뭐라고요?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익숙하고 낡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윤석열 씨는요, 낡았어요, 안 낡았어요? 아직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낙연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안철수 씨와 관련된 대선 테마주를 공략할 때 쓰는 방법이랑 윤석열 씨 거를 공략할 때 쓰는 방법이랑은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맞죠? 제가 이제 번호를 이제 찍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찍으셔도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세요. 맞죠?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대선 테마주긴 한데 이걸 다르게 놓고 공략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고 그냥 대선주는, 그러니까 제일 그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50대, 저희 회원들은 50대가 제일 많아요. 제가 50대 남자분들을 제가 비꼴라고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50대 남자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방에 회원들 나이대가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회원들 들어오시면은 이제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은 대선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무조건 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붙들고 한참 얘기를 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50대가 되시면 약간의 이제 고집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정치 쪽에는 또 고집이 이제 세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 걱정이 돼서.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옛날에 누구한테 배운 그냥 그 기법 하나로 그냥 무조건 고하시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선거 끝날 때까지 그냥 가져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 남선알미님 있죠?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난 분들도 수익 못 챙겨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여기. 주식을 여기서 사요. 여기까지 올라와요. 수익 났잖아요. 아니, 여기서 샀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죠? 수익이 났죠? 팔아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래, 지인들도 물어봐요. 언제 사셨어요? 수익 많이 났네요. 좀 파시죠? 그러면 안 판대요. 절대 안 판대요. 왜요? 내 고향이 전라도인데 절대 안 팔 거예요. 왜요? 이낙연 씨가 나 대통령이 될 것 같다고 절대로 안 판대요. 절대로. 절대로 안 판대요. 어떤 분은 이재명 씨한테 꽂혀가지고 절대로 안 판대요. 좀 파시죠. 절대로 안 판대요. 후회할 텐데. 아니래요. 옛날부터 이렇게 했다고 가야 된대요. 지금 만나보면 얼굴이 흑빛이 돼 있어요. 흑빛이. 내가 미쳤지. 그때 팔 거. 맨날 그 사모님한테 바가지 긁히고. 네? 그런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나이대가 대부분 50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종목들이 뜬 상태가 아니라 바닥에 있는 상태니까 종목을 공략할 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기억하셔야 돼요. 네. 유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낙연 씨 거 사실 거예요? 아니면 이재명 씨 거 사실 거예요? 사셔도 돼요. 뭐 이낙연 씨 거하고 이재명 씨 거 중에 갈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세간의 관심은 누구한테가 있어요? 윤석열 씨한테가 있죠. 그러면 윤석열 씨가 조건 실컷 대선 테마주로 수익을 내보고 싶다? 사세요. 나는 민주당만 나는 지지한다. 그래도 윤석열 씨 거 하셔야 돼요. 나는 무조건 보수만 지지한다. 그래도 이낙연 씨 거 사셔야 되고 윤석열 씨 거 하셔야 됩니다. 왜요? 대선 테마주가 여러분들 수익 내시려고 하는 거지 누구 정치 자금 내시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 열심히 매매해서 돈 버세요. 그게 목적이지 여러분들 정치적인 그런 무슨 캠페인 하려고 대선 테마주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대선 테마주는 내 정치적인 거 떠나서 그죠? 중립을 지킨 상태에서 골고루 공략해야지 수익이 골고루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분들한테 뭐 몸에 좋은 거 챙겨주실 때 뭐 비타민 하나만 줍니까? 비타민도 주고 그죠? 네, 단백질도 주고 탄수화물도 주고 그쵸? 골고루 주시지 않나요? 똑같아요. 대선 테마주를 이왕 할 거라면 그쵸? 네, 골고루 영양 섭취 골고루 해야 되듯이 골고루 하셔야 돼요. 나는 보수다. 난 절대로 민주당 거 안 할 거야. 아니요, 제발 좀 하세요 좀. 나중에 본인 갖고 있는 것도 올라가시겠지만 네, 본인 갖고 있는 게 늦게 가고 민주당 게 먼저 올라가면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본인이 또 한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네. 골고루 하셔야 돼요. 골고루. 네. 맞죠, 그죠? 네. 자, 이제 윤석열 씨 얘기까지 왔죠. 벌써 50분 다 됐네요. 10분만 더 하고 얘기가 길어 좀 안 끝나면 내일 또 해드릴게요. 자, 아직까지 차트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요. 네. 차트 보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좀 이따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 씨 얘기까지 왔죠. 윤석열 씨는 뭐예요? 결국에는 한 번도 한 번은 아니고 별로 관계 없는 테마주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비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 아니라고요. 비정치인이거든요. 그러면 종목을 찾는데 좀 달라집니다. 정치인과 비정치인은 정책주에서도 갈리고요. 인맥주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이 기업인 출신이다. 인맥주 중에 종목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기업인 출신이면. 가방끈이 길면 길수록 인맥주가 정말 많습니다. 정치인 출신이면 정책주가 많겠죠.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윤석열 관련주는 이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여태까지 별로 간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자, 차트를 하나 볼까요? 뭐 볼까요? 덕성 볼까요? 우선주인데 쉽게 얘기하면 한 번 갔어요. 한 번.
6월 달에 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덕성호는 못 갔고 그때는 서현이 갔었죠. 그렇죠? 네. 대표적인 거 얘기하면 요거 요렇게 뭐 잠깐 갔어요. 이게 많이 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별로 안 갔어요. 왜냐면 이 상승률은 100% 미만짜리고요. 요게 한 100% 정도 올라간 거예요. 요게 100에서 한 200% 정도? 이게 뭐냐면 한번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서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비 2배, 3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따지면 100%, 200%죠. 대선주, 대장주는요, 한번 뽑으면 기본 5배, 4배에서 5배 올라갑니다. 한 마디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디도 짧은 거예요,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올킬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윤석열 관련주는 여태까지 크게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중간 얘기 생각하고. 그러면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 전에 대선 테마주들이 안 움직였는데 처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대선 테마주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정몽준 씨 아시죠? 정몽준 씨. 정몽준 씨 종목 2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김무성 씨. 김무성 씨 테마주가 이번에 정치 오랫동안 하셨지만 대선주로서 종목이 급등한 적이 없었는데 한번 크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를 보면 되겠죠. 안철수 씨.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대선주가 없었다가 처음으로 움직였을 때가 있었겠죠. 그때를 쭉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고 제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좋은 수익들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원들도 제가 오늘 들어와서 좀 보라 그랬어요. 자, 정몽준 씨 거부터 볼까요? 현대통신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분 테마주 중에 우두머리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현대통신, 하나는 코엔텍이었어요. 자, 이 차트는 안 보이겠다. 잠깐만요. 자, 보이시죠?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처음에 차트를 좀 바꾸죠. 이 차트가 보기 좀 불편하시겠네요. 정말 잘 보이시죠? 현대통신이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잘 보세요. 대선주가 이제 스타트를 끄는 게 언제냐면 그 당시에 10년 12월 말에 대선주가 스타트를 끊었어요. 항상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종목들이 폭등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크리스마스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날아갔어요. 상한가 2대, 한 15%짜리 상한가 2개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뭐 꺾고 쭉 올라왔죠. 이게 뭐였는 줄 아세요? 이게 몸 푸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이제 정몽준 씨 테마주가 안 갔었는데 2010년 말부터 대선주들이 움직일 때 정몽준 씨가 이게 급등을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몸 푼 거였다니까요. 아니 1,700원에서 4,000원까지 그냥 한 달 만에 4,000원 갔는데 이게 몸 풀었다고요? 이게 몸 푼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까지 내려요? 원래 자리까지 급락시키죠. 쫙 급락시키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세력이 재매집을 또 합니다. 처음에는요, 결론이 뭐냐면 처음에 굉장히 거칠게 해요. 2011년도에는요 주식하기가 지금보다 100배 1000배는 쉬웠어요. 그때는 악재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가 세력이 참 독하다니까요. 이 당시에 2011년도 8월 달에 솔직히 뭐 큰 그렇게 악재도 없었거든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거래 없이. 쇼한 거예요, 쇼. 혼자서 막 급락하더니 어떻게 했느냐. 보이세요?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점상한가거든요, 이게. 점상한가가 하나, 둘. 점상한가가 나오면서 갑자기 솟구치더니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이제 보니까 아시겠죠? 이게 몸푼 거였어요. 이게 난리를 친다니까요. 저희 방에서 요즘에 윤석열 관련주를 많이 사놨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요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리를 쳐요. 난리를 친다니까. 바닥에서 계속 아닌 척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니. 그러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까 저점이 얼마였어요? 여기가 1,700원이었죠? 1,700원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7,000원까지 순간적으로 튀어올라가.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이게 몸푼 거였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코인텍 볼까요? 이게 다 같이 갔던 거거든요. 차트 흐름이 거의 비슷했겠죠? 2011년이니까 여기겠죠. 이 대선주들은요, 회사가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아우 귀찮아요 그러면 그냥 들고 가시면 복 받으세요. 나중에 이거는 회사가 좋아서 많이 갔어요. 현대통신 있죠? 잠깐만 여담이지만 현대통신 대선주로 급등했던 게 여기예요. 여기라니까요. 나중에 이만큼 더 갔어요. 회사가 좋아서. 대선 테마주가 잡주라고요? 잡주도 있죠. 근데 되게 좋은 회사들 되게 많습니다. 자, 코인텍을 가서 볼까요? 처음에 뭐 했냐면 이거 했어요. 상한가 한두 개 꽂아놓고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쭉 끌죠. 이게 뭐예요? 몸 풀면서 매집한 거예요. 그리고 급등 전에 아무 이유도 없이 순간적으로 하락하죠.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 항상 아셔야 됩니다. 급등 전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이때는 시장이 멀쩡했는데도 흔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속이고 뭐예요? 잘 보시면 상한가 놔주고 하한가를 번갈아 때립니다. 상한가 놨다가 하한가 놨다가 상한가 놨다가 계속 번갈아 때렸어요. 그리고 다 털어버린 다음에 뽑아버립니다. 못됐죠? 그쵸?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요거 좀 지나서 경제민주화 테마주라고 있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경봉, 이거 이름 사라졌고 KCS 보자. 이게 옛날에 그 김종인 씨 지금 저기 그 국민의힘 그 대표로 있는 분이죠. 그분이 그때 박근혜 캠프에 들어가면서 경제민주화를 외쳤는데 그 당시에 대장주가 KCS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 2개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급등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더니 혼자서 다이빙을 합니다. 대선주가 되게 쉬울 것 같죠? 갑자기 다이빙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거 저희 방에서 공략했었어요. 막 떨어져요. 그러더니 갑자기 상한가가 나오더니 막 자리를 잡는 거예요. 왜냐면 2012년 6월달이죠. 그 당시에 대선주 고점이 2012년 10월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던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걸 세력들이 아니까 급하게 막 들었다 놨다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냥 날려버렸어요. 보이지도 않게. 시간 없으니까 빨리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이해되세요? 대선주가 수익이 많이 납니다. 정말 속이 뻥 뚫립니다. 그런데 쉽게 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한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김무성 씨 거 보여드릴게요. 이때 그 경제민주화 테마주를 지금 왜 보여드렸냐면 한 번도 했던 테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유유제약이 제약사긴 한데 여기 있죠. 여기 뭐였냐면 김무성 씨가 그때 새누리당 대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 테마주가 갑자기 형성이 됐어요. 그전에는 형성이 안 됐다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면 7,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70에서 80% 급등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몸 푼 거예요. 몸을 이렇게 풀어요. 처음에. 왜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으니까. 다 떨어뜨려 놓죠?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쫙 가버리죠. 23,000원. 저점은 7,000원에서 23,000원까지. 3배에서 3배 이상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익 한번 내보고 싶지 않으세요? 또 있어요. 대원전선. 이것도 김무성 씨 테마주였는데 이때 이거 다 공략했던 겁니다. 네. 저 옛날 거건 뭐 지금 거건 네. 제가 공략했던 거 위주로 얘기하지 남의 거 안 갖고 옵니다. 네. 대원전선이 뭐예요? 들었다 놨었죠? 상한가 2개 올렸다가 꺾었다가 또 상한가 2개씩 치고 그랬었죠? 그래서 어때요? 비싸죠? 다 원위치를 시켜요. 끝난 것처럼.
근데 이거는 몸 푼 거였어요. 왜요? 보이세요? 이게 나왔거든요. 이런 거 안 해보고 싶으세요? 대원전선보다 더 많이 간 게 누군지 아세요? 대원전선 우선주예요. 이 원리를 알면 덕성이 좀 덜 가고 덕성우가 많이 가는 이유를 알아요. 대원전선이 900원에서 시작해서 3000원까지 갔거든요. 대원전선 우선주는 같은 시기에 이렇게 갔어요. 앞에 몸 푼 게 이거예요. 상한가 딱 2개 나오고 끝. 그쵸? 끝난 거 같죠? 김무성 테마주 쫙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900원에서 만원 갔습니다. 이게 딱 1000%짜리 수익이죠. 이렇게 했다니까요. 시원하죠? 저희 방에서는 대원 전선을 했었어요. 900원에 사서 3000원에 팔았는데 그때 우선주는 안 했어요. 저희도. 근데 우선주 가는 거 보면서 저도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갔어요. 처음에 어떻게 가요?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처음 시작하는 거였다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9시가 넘었네요. 네. 안철수 씨 얘기 꺼내면 오늘 10시가 돼도 안 끝나요. 안철수 씨 얘기는 내일 할까요? 어떠세요? 네. 내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하면 끝이 안 나요. 안철수 씨 쪽은 테마주가 한 200개가 넘었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면 끝이 안 나니까 요거는 내일로 넘기도록 하죠. 네. 오늘 제가 이제 드리려고 했던 말씀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뭐 아까 KCS, 현대통신, 코인테,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죠. 대원전선 이런 얘기를 왜 했어요?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수많은 이제 종목들이 급등하려고 출발선에 서 있어요. 좀 전에 여기 방송하는데 속보 나오는군요. 뭐라고요? 정부에서 국회에서 예산안, 그죠? 50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그럼 내일부터 어떤 게 나오는 줄 아세요? 무슨 저기 사업에 얼마가 배정됐대요. 어디에 얼마를 투자한대요. 정부에서 투자한대요.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내일부터 이제 정부 정책주도 이제 줄줄이 날아갈 겁니다. 매집해놓으셨나요? 정부 정책주도 이제 줄줄이 날아간다고요. 매집해놓으셨냐고요? 안 해놓으셨죠? 크리스마스쯤 끝나고 나서 배당날 끝나면 그때쯤 주식 한번 사볼까?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서 사보려고 지금 현금 들고 계시죠? 주식 안 하고 있고, 그죠? 네, 여러분들 철저하게 소외당하실 겁니다. 방금 통과됐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당, 야당 그렇게 싸워도 예산안은 그냥 통과시킬 거라고. 왜요? 돈이니까. 그 말씀 드렸었죠? 네. 그 총재에 지금 윤석열 씨하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정부하고. 앞으로 계속 싸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테마주가 끝나겠어요? 계속 가겠죠. 오늘 내일만 보지 말고 멀리 보시라고 이걸 알려드릴 겁니다. 뭐예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대선 테마주를 잘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 되는데 과거를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공략하고 싶은 종목이 어떤 유형인지 이게 유형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윤석열 테마주 같은 경우에 어떤 유형이라고요? 한 번도 여태까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그런 사례를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정몽준 씨, 김무성 씨, 옛날에 뭐 김항식 국무총리 이런 테마주 많이 갔거든요. 내일 시간 되면 그런 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는 거. 안철수 씨도 지금은 이제 10년 됐지만 처음에는 낯설었기 때문에 종목들이 되게 우왕좌왕하면서 갔어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잖아요. 전 다 알거든요. 왜요? 전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재명 씨 거하고 윤석열 이낙연 씨 거는 하라는 소리는 대놓고 안 하고 자꾸 윤석열 씨만 얘기할까요? 윤석열 씨가 좋아서요? 저 그분 싫어해요.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분. 네. 별로예요, 저는 그분. 근데 왜 그러겠어요? 주식하는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력은 뭐 좋아한다고요? 세력은 새 거 좋아한다니까요. 떠 있는 거 말고 떨어지고 있는 거 말고 바닥에 있는 거 좋아해요. 바닥에 있는 걸 좋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죠? 그렇죠? 그런 거 좋아하시죠? 그러시면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0% 수익 날 거 100% 수익 나실 거고요. 그죠? 네. 50% 수익 날 거 또 혹시 압니까? 500%짜리 나올지. 최소한 5%짜리 수익 날 거 50%는 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여러분들한테 달렸어요. 11월, 12월 달이 좀 힘드실 거예요. 왜요? 크게 손실 나는 건 없을걸요? 그쵸? 손실이 조금 회복되거나 뭐 좀 괜찮으시죠? 그죠? 네. 좀 수익이 날 것 같은 기대감도 좀 있고. 근데 12월 달에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면 많이 지쳐서 그래요. 1년 내내 올해 1월 달부터 뭐 얼마나 힘드셨어요. 코로나,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판 엉망이었고, 그죠? 사회, 경제, 안보 굉장히 불안하셨잖아요. 힘드셨죠? 그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서 그래요. 네. 달라진 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예산 통과했죠? 앞으로 이제 무슨 얘기 나오는 줄 아세요? 어디에 예산 얼마 들어갔다? 그 얘기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종목들이 핑핑 날아간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정부 정책주죠. 그런데 정부에서 특히 어디에다가 예산을 많이 썼겠어요? 가덕도 보시면 눈치를 채야죠. 선거 이기는 쪽에 예산 배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당에서 가덕도 한다 보니까 야당, 부산 쪽 그 야당 의원들이 가덕도 먼저 법안 냈죠? 국회의원들은 똑같다니까요. 이런 거 보면서 욕만 하지 마시고 테마주를 종목 뽑는데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도 많이 나시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욕할 시간에 종목 하나라도 더 뽑으세요. 아셨죠? 네네. 예예 10월 향해서님. 내일 좀 더 하죠, 그죠? 네네. 자, 내일은 안철수 씨 관련주들 쭉 얘기하고, 그죠? 윤석열 씨 것도 좀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네. 도움되셨으면, 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본 영상 올라가거든. 저번에 좀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했더니, 실시간으로 하는 유튜브 거기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감사하고요. 요것도 많이 눌러주세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이거를 편집해서 또 올리거든요. 네. 그 영상도 이제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법 강의 있죠? 네, 기법 강의. 그것도 제가 올려요. 어제도 하나 올려놨고, 거래량 분석하는 거. 이따가 또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진검승부, 무소TV라고 치면은, 거기에, 그쪽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됩니다. 쌍용차 옛날에 무소 있죠? 네, 그거 쳐서 들어오시면 돼요. 기법 강의는 거기에다만 올리니까, 그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좋아요를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눌러주시길래, 제가 고민하고 있었더니, 제 아들이 뒤에서 보다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회원들이 아무도 안 눌러. 그랬더니 아들이 쯔쯔쯔 그리면서 네, 가더라고요. 네. 아, 예, K하늘이 잠시만요. 네. 아들이 저를 보면서 혀를 차더군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이 유튜브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데 좋아요가 거의 없어요. 네. 많이 눌러주세요. 네. 네네. 자, K하늘님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연락처 남겨주시면 메일 주소 적어드렸으니까 제가 그쪽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연락 드릴 테니까, 네. 그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잊지 마세요. 지금은 뜰채만 있으면 돼요. 종목들 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예, 한번 속아보셔도 돼요. 우리 여기 이제 규선희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덕성우 저희 방에서 했던 거예요. 덕성우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네. 우리 저기 장유회원 중에 여기 기선일님이라고 계시는데 덕성우 아직도 좀 까치밥을 남겨놓으셨다는데 수익이 지금 486%시랍니다. 네. 갈 때까지 가보시려고 물량을 좀 남겨놨답니다. 486%. 네. 실제로 여기 지금 써주셨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기선일님이 몇 분 전에 치신 거예요. 네. 덕성우, 까치밥 486%. 물량을 조금 남겨놓으셨는데 수익 이만큼 나고 있답니다. 저희 방에서 옛날에 바닥에서 샀거든요. 3,000원이었나 그때? 그 정도였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비록 무강이긴 하지만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면 아마 길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이제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또 뵐게요. 네. 현수님도 감사합니다. 네. 편히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